우리가 오래됐으니까 정리를 할 테니까 한번 봐봐. 네. 먼저 우리가 2단에서 배운 게 뭐냐면 원자 구조에 대해서 배워. 원자 구조는 핵이 있고 전자가 있어. 그때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뉘었어. 기억나지? 네. 양성자는 원자 번호야, 맞지? 네. 양성자는 원자 번호다. 얘는 전하량의 상대값을 얼마로 잡냐면 플러스 1로 잡아. 얘는 없고 얘는 마이너스 1로 잡고. 전기장에서 쓰이는 값이야. 그 다음 봐라. 질량의 수는 같아지 역시. 얘는 1인데 얘는 뭐야? 0. 무시. 그래서 요것도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어. NA하고 NA 플러스하고 둘의 차이는 뭐야? 전자를 잃었다 그대로다지. 하지만 질량수는 어떻다? 같다는 거야. 전자를 무시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온 식량을 계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고, 다음에 요놈이 바로 2단원에서 키포인트야. 전자. 자, 원자 모형을 톰슨이라는 과학자, 러더포드라는 과학자, 이런 과학자들이 쭉 원자 모형을 제창을 했는데 이 사람까지 온단 말이지.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시험지에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야. 과학사. 그래서 얘는 시험 보기 전날 보는 파트. 근데 보호에서는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수소 원자가 전자가 하나 있거든. 1번 수소 일자리. 이 수소 전자 하나를 이렇게 시켰다. 에너지를 양자화 시켰다는 말을 정확히 알아둬야 돼. 무슨 말일까? 전자가 존재하는 곳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보호 전자 껍질은 니들이 오늘 시간에도 나오거든. 이런 거야. 제일 핵으로 가까운 껍질이 K, 그 다음에 L, M 요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죠. 우리 어디까지 그려보자. N 사주기까지 그려보자. 보호는 전자 하나가 여기도 존재할 수 있고 여기도 존재할 수 있고 여기도 존재할 수 있고, 이게 존재할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설명을 했어. 물론 이 사람의 단점은 전자가 원궤도 운동을 한다는 헛소리를 시전하셨지. 이렇게 원궤도 운동을 하게 되려면 운동 에너지가 일정해야 되거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때문에. 근데 전자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일정치가 않아요. 이거를 보호하는 게 누구냐? 현대오비탈이에요. 현대오비탈. 현대오비탈은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지는 게 아니다. 이 전자들의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서 4가지를 도입하거든. 이게 양자수인데 주양자수라는 값과 그 다음에 부양자수가 있어. 이거 방위양자수라고 그러거든. 네.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라는 값이 있어. 이 3개의 값은 슈레딩거라는 과학자가 자기 방정식으로 찾아냈지. 그런데 이 3개의 값이 바로 무엇인가 봤더니 말 그대로 확률이야, 확률.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오비탈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S, P 이렇게 쭉 나타내. 그림으로 그리면 박스야, 박스. 그러니까 주부자 N, L, ML이라는 이 값은 이 박스의 번지수다. 이렇게 얘기했지. 마지막에 스핀 자기양자수라는 게 있어. 얘가 도입이 되면서 화려한 점정을 찍게 되고, 이건 파울리라는 과학자가 얘기했지. 그래서 이 사람은, 자, 박스는 슈레딩거가 정의한 대로 됐어. N, L, ML로 정의가 됐다면 이 속에 들어있는 전자들은 이렇게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의 스핀을 갖고 존재를 한다. 그 전자는 딱 한 쌍만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서 이걸 가지고 전자 배치를 현재 과학자들이 제창하게 되는데 너희들은 이거를 분석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분석하기만. 예를 들어보자. 1S, 2S, 그 다음에 2P, 3S, 3P 계속 나와. 근데 4S가 요 사이에 낀다. 그 다음에 4P. 문제는 3D나 4P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 4S까지만. 그래서 박스를 그려보자. 이렇게. 얘도 박스. S오비탈은 무조건 방향성이 없어서 박스가 하나다. 하지만 P오비탈은 방향성이 세 군데 있어서 박스가 이렇게 세 개를 나란하게. 그 다음 3S 박스 하나, 3P 3개, 4S 박스 하나. 자, 박스가 총 몇 개 그랬니 내가? 박스를 세봐. 몇 개야 총? 10개. 10개면 전자가 총 몇 개 들어갈까? 20개. 그래서 이게 20번 원소의 전자 배치야 여기다가. 차곡차곡 넣으면 되는 거야 전자를. 알았어? 그럼 3번 그러면 업, 다운, 업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런 걸 바닥 상태라고 하거든. 우리는 요 정도. 이거 봐봐. 이 박스에 슈레딩거 방정식의 번지수가 뭐냐 그러면 요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의 번호표야. 여기 써있잖아. 여기 1이야. 주양자수. 그리고 S오비탈은 부양자수가 무조건 S오비탈은 0이고 P오비탈은 1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얘는 0이야. S오비탈이니까. 그러니까 방향성 박스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 자 얘는 방향성 ML이 0이야. 잘 봐. 이것도 0이야. 그런데 박스가 3개 있잖아. 그럼 가운데가 0이야. 그래서 왼쪽이 얼마? 오른쪽이 이런 식으로 자기양자수를 표현해서 너희들이 나중에 대학교 가서 이러한 D오비탈을 그리잖아. 그래도 마찬가지야. 맨 가운데 얼마라고? 0. 그럼 왼쪽은? 이렇게. 이렇게 써주면 이게 자기양자수야. 알겠어? 이러한 표시 D는 나오지도 않으니까 요렇게. 그럼 얘도 뭐다? 0. 얘도 0, 마이너스 1, 1. 이것도 0. 이게 박스를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봐. 파울리 베타 규칙에서 얘를 표현하면 되는데 이렇게 된 애는 얼마로?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된 애는 뭘로? 이렇게 해서 전자를 표시하기 시작하는 게 현대 오비탈이다. 알겠죠? 이거는 나중에 이쪽 단원을 시험을 볼 때는 이 값이 다 자기가 불릴 줄 알아야 된다. 알겠죠? 네. 지금 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자 구조를 우리가 설명했는데 여기는 물리학 파트야. 알았어? 물리학 파트인데 어찌 보면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기 때문에 이쪽 파트가 시험에 잘 나와요. 알겠지? 해석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저 전자를 이 규칙에 의해서 배치를 합니다. 첫 번째 싸움의 규칙이라고 해요. 싸움의 규칙이라 해서 어떻게 정리합니까? 에너지는 무슨 양자수죠? 오비탈의 에너지는 주양자수거든요.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채워라. 1S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2S, 2P가 둘 다 N이 2인데 S보다는 P가 높고 다전자에서는 헬륨부터 수소는 2개씩 같거든. 근데 얘는 이렇게 S보다는 P가 높다. 그 다음에 3S, 3P 그 다음에가 여기가 누가 들어와? 4S가 들어오고 여기가 3D가 돼야 돼. 그래야 여기까지 딱 박스가 10개가 되거든. 요 몇 개만 6개만 암기를 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싸움의 규칙에서는. 그래서 전자배치를 채워가지고 들어갈 때 여기부터 채워라. 몇 개 채웠니 지금 전자? 박스 하나니까 몇 개 채웠어? 2개. 수민아! 졸고 있는 거야? 우리 수민이 자면 안 돼? 머리 깎았어? 좀 깎았는데? 여기 전자 몇 개 채웠어 지금? 2개. 그럼 총 몇 개 채웠어? 4개. 이게 4번 베릴륨까지 채운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채울 때
조심해라. 이게 푼트 규칙이야. 홀 전자수가 많은 규칙대로. 알았어? 전자를 차근차근 둘, 넷, 그 다음에 땅땅땅땅땅땅 해서 6개, 10번 네오까지 치웠지. 내가 2주기라고. 그 다음에 3주기, 그 다음에 무슨 주기? 요게 4주기. 요게 3주기 끝. 여기가 4주기. 그래서 칼륨, 칼슘에서 끝나는 주기율표를 너희들이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파울리 베타 규칙이라는 규칙이 있어. 이건 뭐지? 한 오비탈의 전자를 채울 땐 이렇게 채워라. 하나는 2분의 1,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걸 스핀자기 양자수라겠지, 아까 배운 대로. 이렇게 채워야 된다. 절대 이렇게 채우거나 이렇게 채우면 자연계에 얘들은 있다 없다? 없는 애다라는 것을 했고, 그 다음 세 번째, 푼트 규칙인데 홀 전자수가 많은 경우를 따르라. 경우를 따르라. 이 경우라는 말이 확률이잖아, 얘들아. 네. 요즘 수능이 확통화돼 가고 있어. 확통. 알겠어? 니네 내신도 그럴 거야. 확통화되고 있다는. 니들 확률 통계 좋아하나? 뭐 그닥 나빠하진 않나? 근데 봐라. 선생님이 이제 3단원 끝나고 4단원 들어가면서 4단원이 또 킬러 단원이잖아. 선생님이 스킬을 알려줄 때 이 로직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확률 높은 로직이야. 그건 반드시 알아둬야 돼. 문제를 풀 때 기세가 꺾이지 않으려면 속도감이 있어야 되거든. 이런 거랑 똑같다. 니네 마라톤 선수가 막 달리다가 중간에 한 사람이 미끄러 넘어지잖아. 그럼 일어나면 또 달리겠지. 네. 근데 못 쫓아가. 같이 달리던 사람은 못 쫓아가. 이거는 우주의 법칙이야. 우주의 법칙. 넘어지지 마라. 옛날에 니네 그거 기억나냐? 올림픽 결승전에서 마라톤 선수를 어떤 놈이 막은 거. 아, 네. 그치? 걔 몇 등 했어, 결국? 걔 3등 했어, 브라질 선수인데. 2등 저 멀리 있대. 2등이가 따라잡았다니까, 얘를. 못 가는 거야. 넘어지고 일어나면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기세가 꺾이면 안 되어서 이 경우의 수를 찾아내는 방법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문제풀이 속도가 달라. 지금 여기도 훈트라는 이 사람의 규칙은 이런 데서 성립하는 게 아니야. 다 여기서 성립하는 거지. 에너지가 같은 오비탈이 3개 이상이 있는 애들. 우리는 P밖에 안 배우거든. 여기에 채울 때 어떻게 채워라? 이렇게 홀전자가 많은 순서대로 채워라 라고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혹시 기억하나 모르겠다. 니네들 1족부터 네. 18족까지 홀전자 규칙성 얘기해봐. 1족 몇 개? 1개. 2족 0개. 13족 1개. 14족 10개. 14족 15족은 16족 17족 18족. 이거 기억 안 나? 아, 네. 1령 1, 2, 3, 1령. 아, 네. 여기 몇 족이라고? 15. 이게 15족. 지금은 니네가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 그러나 시험 보는 당일에 딱 들어가면 이 데이터, 이 단어는 분석하기로 했잖아. 규칙성 몇 개를 암기를 해야 출제자가 묻는 거에 지체라는 시간의 단위를 쓰잖아. 바로바로 나온다고. 그게 중요한 말이야, 이거. 네. 여기에 뭐까지 들어오는 줄 알아? 이거에다 주양자수를 더한 값도 나오고 막 이래. 근데 이거 쉬워지네. 주양자수는 그냥 주기야, 주기. 니네 이거 기억해봐. S 오비탈의 수는 뭐다? 그거 주기. 주기와 같다라고 했지. 네. 그래서 2주기 원소는 S 오비탈이 몇 개 있다? 2개. 2개 있다. 니네 2개 있으면 전자 몇 개 채워지지? S 오비탈이 2개면? 4개. 4개 채워지잖아.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어낼 때 순리대로 해석을 하면 쉽단 말이야. 다시 말해볼까? 7번 질소를 오비탈로 바닥한테 채운다. 7번이잖아. 네. 그럼 일단 이 7번은 10번 밑에잖아. 그럼 2주기 원소다 얘.
그건 아냐? 2주기면 박스 몇 개 필요하냐? S오비탈 2개 먼저 필요하고, 맞지? 네. 1S, 2S 필요하다고. 그럼 전자가 몇 개 채워져, 그게? 네. 그럼 이제 몇 개만 채우면 돼? 3개. 그래, 2P에 3개만 채우면 되는데, 얘를 따르는 푼트. 그래서 어떻게 채운다? 한 개씩. 이렇게 채우면 끝난다라고 알아채는 거죠. 홀전자 몇 개야? 3. 그래서 여기 3이라고. 알았어? 그리고 이제 출제자가 뭐 묻는 줄 알아? 잘 봐.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몇 개야? 5개. 5개. 그럼 다 채워진 오비탈은? 2개. 2개. 이런 거 물어. 출제자. 이게 머릿속에 이게 딱 기억이 돼야 돼. 분석화학은 그래서 암기 학문이다. 이 단어는. 암기 잘하는 놈 있잖아. 여기는 무조건. 알겠어? 그래서 1단원에서 작살난들이 2단원에서 점수를 많이 하면 하지. 자, 여기까지는 전자배치인데 이제 세 개의 규칙까지 배웠잖아. 그 다음 마지막이 얘란 말이야. 주기성. 기억해봐. 네. 자, 반지름 측정하는 거야. 반지름. 반지름. 생각해봐. 원소 중심 핵에서 최각의 전자까지 거리를 잴 수 있다 없다? 못 재. 확률이니까. 그럼 어떻게 과학자들이 규정을 하고 얘를 쟀느냐? 화학 결합 속에서 재자, 단일 결합에서 재자라고 조건을 제시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시험에 나오진 않아. 하지만 원리는 알아야 되겠지. 전자 구름으로 표현하는데 구름의 끝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랬잖아. 이렇게 그리는 거. 전밀도 그림이 아니라 경계면 그림을 그릴 때 이게 S오비탈이잖아. 네. 그제? 이때 이 안에가 몇 프로? 확률? 90%. 90%. 바깥은 90%. 10%지. 아. 그래서 핵으로부터 어디가 끝인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화학 결합의 핵간거리의 2분의 1을 반지름 하자라고 출발을 한다. 그때 제일 먼저 반지름 크기를 영향을 주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 주기. 주기가 뭔데? 껍질. 전자 껍질수. 전자 껍질수 큰 애가 제일 뭐다? 크다. 그지. 이 주기는 그냥 반지름에 비례하다 라고 외워두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거를 알려준 지가 몇 년이 지났냐? 솔직히 말해봐. 10년 이상이 됐어. 그치? 그러면 예외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예외를 아는 애들이 초고수. 무조건. 예외를 알아듣는 애들이. 무슨 얘기냐? 2주기, 1주기 있어, 리튬. 3번 리튬. 알았어? 네. 얘는 3주기, 11번 나트륨보다는 작아. 무조건. 근데 12번 이상부터는 얘보다 작잖아. 2주기. 알았지? 이런 거를 얘만 그래. 요 4주기로 가잖아? 4주기로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 리튬만 그래, 리튬만. 그래서 내신에서 요런 거 정도 잡고 들어가면은 이제 1등급 하는 애들을 누를 수가 있지. 니들이 1등급이 되는 거지. 주기가 크면 반지름도 크다. 이게 바로 뭐지?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주기가 똑같다면 뭐라고 했더라? 양성자수? 원자번호. 그게 양성자수잖아. 원자번호는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반지름에. 정확하게 반비례하는 건 아닌데, 원자 번호가 커지면 핵의 힘이 세져서 구름을 세게 당기잖아. 네. 그 홀쭉이가 된다, 이런 뜻이었어. 알겠어? 자, 1번도 같고 2번도 같으면 이제 마지막에 뭐 봐라? 전자의 수를 봐라. 전자수는 전자간 반발력이든, 네. 전자수가 많아버리면 어떻게 돼? 반지름이 커져. 커진다. 이게 반지름 주기성이 최고야. 근데 요거의 예가 뭐가 있었냐? 같은 쪽. 같은 쪽에서 세로중이잖아. 번호가 클수록 뚱땡이다. 그 다음에 이거 낼 때. 양이온화. 양이온화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껍질이 사라지잖아. 반지름이 준다. 그 다음에 얘가 시험에 잘 나왔지. 이건 같은 주기는 시험에 별로 안 나오는데, 바로 이 이론. 등전자 이론. 자, 기억을 더듬어 봐. 세트 1. 몇에서 몇 주기? 2에서 3주기 원소를 갖고 찾으라고 했지. 네. 몇 번 원소를 따른다, 전자배치 애들 모두? 10번. 네온의 전자배치를 따른 애들이야.
7번 질소부터 시작해서 13번 알루미늄까지. 알겠냐? 이 이온 반지 이름이 등전자라는 게 원자가 어떻게 전자가 똑같을 수 있어. 등전자 이론은 이온이 됐을 때야. 이온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7번 질소가 있는데 13번 알루미늄이랑 보자. 네. 그러면 껍질이 얘가 당연히 3주기원소니까 덩치가 커. 근데 이러면 사건이 달라진다. 이래버리면 얘도 전자가 10개고 얘도 전자가 10개가 돼버려. 껍질이 똑같아. 그럼 번호가 큰 놈이 싹싹 꿀줄이다. 이런 게 등전자예요. 알겠어? 요런 것까지가 시험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자수는 음이온화밖에 없어. 음이온화. 그래서 요런 거 정도 17번 염소가 17번 Cl-가 돼버리면, 자 껍질 18번 아르곤, 얘가 3주기잖아. 음이온들은 껍질이 변하지 않거든. 전자만 받는 거니까. 네. 그래서 껍질이 똑같아. 번호도 똑같아. 전자만 얘가 17개, 얘는 18개잖아. 아, 반발력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원자 반지름분해, 원반이야. 원자 반지름분해 이온 반지름을 측정할 때 1보다 작아버리면 이건 양이온, 네. 1보다 커버리면 음이온. 요런 거 정도로 시험에 그래프상에 자주 나온다. 문제. 이런 것들은 문 풀 때 잡아내야 되고, 가장 니네가 어려울 때 헤맸던 게 뭐였어? 바로 마지막 이온화 에너지였어. 이온화 에너지 정의가 뭐였냐? 이거 전자 하나 떨어뜨리는. 그렇지. 어떤 상태? 기체 상태 원자에서 전자 한 개 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사실 한 개가 아니야, 얘들아. 1몰이야, 1몰. 수미나 앞에 차 그냥. 자, 이 썩은 음식이죠. 내가 이거 왜 설명해 주는 줄 알아? 3단원은 니네 무조건 100점 맞는 곳이야. 알았어? 3단원은 무조건 100점 맞는 곳이야. 딴 애들 다 100점 맞아. 전교에 10명 이상의 100점이 나오는 곳이야. 알았냐? 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겠냐? 빠르고 정확하게 빨리 풀어야 되겠지. 2단원이 암기가 많기 때문에 내가 한번 쭉 훑어주는 거라고. 근데 거기 졸고 앉았어? 수민아, 나 맨 앞에 앉을래? 거기 앉아있을래? 거기 있을냐? 응? 전자 한 개가 아니야. 사실은 1몰이야, 1몰 얘들아. 알았어? 얘를 떼어내는데, 이게 기체 1몰에서 전자 1몰. 그렇지. 내가 기체 상태 원자 한 개에서 전자 한 개를, 이런 건 상대값인 거밖에 안 되는 거야. 1몰이야, 사실은. 필요한 에너지, 이렇게 정의한다. 필요한 에너지.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는 건, 얘가 크다는 건 뭘 의미하냐? 이온화 되기, 양이온 되기. 어렵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양이온 되기 어렵다. 이걸 뜻한다고. 그래서 이걸 응용해가지고 뒤에 산화원에서는 금속이 양이온화되는 걸 금속성이라고 하거든. 금속들 중에 양이온 되기 쉬운 애들은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말이다. 이것도 역시 뭐니? 데이터거든, 데이터. 보세요. 전자 하나 떼어낸 에너지를 주기로 따지면, 얘를 2주기만 쓸게, 2주기만. 3번 리튬이고, 얘가 10번 네온이잖아. 그러면 얘들이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2, 3, 5, 6. 그래, 요 두 개, 예외. 맨날 나와, 시험에.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까지 하냐면, 2차 이온화에까지 예정을 하는데, 니네 2차는 1차보다 무조건 어떻게 했냐? 항상 1차보다 무조건 커. 근데, 이런 거야. 3번 리튬에서 전자 하나 떼어내면 누구 전자 배치냐? 헬륨. 헬륨이 되잖아. 거기서 전자 떼어내면 헬륨부터 더 센 에너지가 들어가다? 여기까지 올라가요. 팍! 빵! 튀는 거지. 이게 4배 이상이라고 그랬어. 4배 이상.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였어. 그 다음에 얘는 전자 하나를 떼어내면 리튬처럼 되잖아. 쉬워요. 그래도 이 애들보다는 커요. 알았어? 얘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다. 그리고 얘는 요 정도 그린다. 그리고 여기서는 요런 식으로 또 요 규칙성이 나타나요. 요런 게. 그래서 요 규칙성이 한 가지 옆으로 밀리는 규칙성이 위에서 또 나타난다는 거지.
시험 문제는 봐라. 이 에너지와 이 에너지를 그려서 시험에 출제한다. 못해. 지면이 너무 크니까. 그럼 어떻게? 이 원리를 머릿속에 순열을 그리는 놈들이 맞출 수 있게 문제를 내거든. 그래서 어떻게 내느냐? 이런 거란 말이지. 봐라. X, Y, Z가 있어. 이게 1차 이온 에너지야. 원자 번호는 이렇대. 일반적으로 원자 번호 크면 반지름 작아서 이온을 커야 되거든. 근데 얘보다 이거 큰 건 맞는데 여기 줄어. 그러면 요거 아니면 요거를 시험에 낸 거야. 알았어? 저걸 낸 거야. 근데 2차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얘가 3번 리튬인지 아니면 6번 탄소인지 결정이 난다는 거야. 봐라, 2차를 내가 이렇게 그려. 이게 X, Y, Z. 어때? 얘는 2차 때 확 커졌지? 그지? X를 보니까 2차 때 확 커졌잖아. 그럼 얘는 1족이라고, 얘야. 근데 누구는? 봐. 여기 6번 탄소, 여기 질소고, 여기 산소거든? 얘가 만약에 탄소, 질소, 산소로 그려지면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런 걸 눈치를 딱 채려면, 봐라. 이 그래프가, 물론 여기에 누가 있겠냐? 하나 더 가면 여기. 셀륨 있지? 한 칸씩 옆으로 밀어야 했잖아. 얘를 한 칸이 밀으면 얘는 이런 그래프가 돼. 그치? 얘가 이렇게 되잖아. 한 칸씩 밀었을 때 2차 이온에서 저런 모습을 따른다면 얘들은 1족, 2족, 13족이고, 그 다음 얘들 같은 경우, 여기 있잖아, 이렇게. 2차 이온에서 한 칸씩 옆으로 밀면 뭐 나와? 이거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면 저건 14, 15, 16쪽이다 라고. 사실은 뭐냐 이것도? 암기야. 어쩔 수 없어. 데이터를 보는 거니까 이것도 암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의 승리다? 암기의 승리다. 무조건. 알겠어? 네. 2, 3단원이 그래. 2, 3단원이 암기의 승리야. 알았지? 네. 니들 유일하게 통합과학 시간에 공유결합 배웠잖아. 구조식 그린 거 기억나냐, 니네? 삼각 그린 거? 네. 그게 여기서 나와. 3단원. 알겠어? 자, 이제 말 들어. 이제 3단원을 들어갈 때 설명을 해주겠다. 3단원이 어떻게 생겨 처먹은 곳이냐? 첫 번째, 얘를 배운다. 두 번째, 얘를 배운다. 세 번째, 얘를 배운다. 이게 끝이야. 3단원의 끝. 알겠어? 근데 이 상황에서 너희들이 잊어먹지 말고 가야 될 게 하나 있다. 화학 결합은 3개가 있어. 3개가. 먼저 이온 결합이 있고, 공유 결합이 있고, 금속 결합이 있거든. 이때 물질은 말이다. 얘들 다 물질이라고 해. 화학식으로 원소가 있고 화합물이 있지. 네. 선생님이 쉽게 원소 화합물 뭐 찾으라고 했어? 대문자 숫자. 맞지? 이온 결합은 얘가 없어. 원소가 없고 누구만 있느냐? 얘만 있고. 공유 결합은 둘 다 있어. 금속 결합은 얘가 있고 얘가 없다. 이걸 잘 들어야 돼. 이게 이 단원 끝에 전체야. 무슨 말인가 봐. 여기 있는 원소는 물질의 원소다. 알았니?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원소는 성분이야, 성분. 원소는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 알겠지? 그때 이온 결합은 얘와 얘가 만나는 건데 얘들끼리 절대 반응 안 하니까 얘가 양이 되고 얘가 뭐가 돼? 음이온이 돼가지고 만나는 결합이다. 고로 금속과 비금속이 반드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얘들은 절대 원소가 존재할 수가 없다. 알겠지? 수민아? 너 이렇게 자, 수민아.
다리 떨고 있잖아. 다리 멈춰봐. 팔 내려봐, 아래로. 허리 세우고. 자,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야. 그리고 중요한 건 자기 자신하고도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니들 얘가 별 5개짜리야. 얘가 가지고 끝까지 가거든. 왜 그러냐? 이온결합을 우리는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부르고 공유결합을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안 불러. 뭐라고 얘는? 분자라고. 분자. 알았어? 자, 얘가 별 5개면 얘는 별 한 2개 정도? 금속결합은 별을 안 줘. 안 나와. 나와요? 나오는데 햄이 안 나오죠. 중요도가 떨어져. 아니, 얘들은 원리가 달라. 알겠어? 원리가 달라. 무슨 말인지 잘 봐. 너희들은 첫 번째 얘부터 구분해내야 돼. 얘부터. 공유결합부터 구분해내야 돼. 그럼 봐. 금속결합은 누구와 누구와의 만남이다? 금속과. 금속의 만남인데 얘들 둘이 동일해야 돼. 자기 자신하고 결합한다고. 그래서 얘들은 화학식으로 이렇게 표시해. M. 알았어? 원소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M.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들은. 이렇게 표현. 원소가 달라, 화학식이. 그렇다고 X2만 있느냐? 아니지. C라는 비금속도 있어, C. C가 누구냐? 탄소인데, 탄소로 된 물질을 얘기해봐. 알코올. 부끄럽다. 탄소 하나로만 되어 있는 거. 탄소 아이템 8개. 하나, 둘, 셋. 탄소 나이트로. 아이스크림 100개. 하나, 둘, 셋. 베스킨라빈스. 하나, 둘, 셋. 베스킨라빈스 저기 아이스크림 케이크. 하나, 둘, 셋. 씨, 여기까지 올릴 동안 지금 갑옷 졸렸지. 그래, 흑연 있잖아, 흑연. 오, 다이아몬드. 그래, 니들이 모르는 거야? 아는 거잖아. 네. 그런 애들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니네가 탄소를 금속이라고 부르는 건 없을 거 아니냐. 알겠지? 네. 그런 예외적인 걸 알고 있는 애가 1등 맞는 거야, 여기는. 알았어? 평상시 걸 갖고 가는 수능에 가서 시험 보는 거고, 예외적인 걸 꼼꼼하게 챙기는 애가 1등 나온다고 무조건, 내신은. 잘 봐, 이제. 내가 이렇게 써볼게. 얘 무슨 결합인가 니네가 얘기해봐. 얘 무슨 결합이니? 금속결합. 요 금속 결합이야. 나트륨 금속이다니? 얘는 무슨 결합이겠냐? 공유결합. 그래, 이거 공유 결합이 되겠지. 얘는. 공유야, 이것도. 수민아, 얘 무슨 결합이야? 금속? 오! 똘똘한데. 영상이 무슨 결합이야? 금속결합. 금속 결합. 자, 이거 무슨 결합이야? 공유. 공유 결합이라고, 이게 흡연이라고. 얘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지? 근데 이런 게 예외라고, 얘는. 이제 잘 봐. 이거 무슨 결합이야? 이온. 어떻게 알았어? NA는 금속이고 C는 그렇지. NA는 금속이고 C는 비금속이니까. 이러면 이거 무슨 결합이야? 공유결합. 아니 이온결합. 이온 결합. 자, 내 말 들어. 네. 이걸 무슨 원소라고 했지? 금속. 금속이지. 금속이 들어가면 무조건 공유 결합이 아니다라고 외우라고. 알았냐? 네. 금속이 들어가면 무조건 공유 결합이 아닌 거야. 이거 공유 결합 아니잖아. 네. 이거 공유 결합 아니라고. 그러면 얘는 무슨 결합이야? 공유. 이건 공유라고. 수소하고 염소가 모두 뭐야? 비금속이잖아. 이건 공유. 공유. 수민아, 이거 무슨 결합이야? 공유. 잘했어. 안 졸면 좀 하는데 졸면 끝장이야.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주절주절이 쓴 내용 중에 니들이 얘는 공유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90%야 지금. 문제 풀 때 절대 안 밀려. 기세에서. 중요한 거. 지금 이런 애들이 다 분자라고 부른다는 거야. 분자. 알았어? 이런 애들을 다 분자라고 부른다. 그럼 분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화학계라 뭐를 해야 돼? 공유결합. 공유결합을 해야 돼. 그럼 분자 내에는 금속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뭔가 예외가 하나 들어오겠지. 이가 없는. 이 안에 금속이 있냐 없냐? 금속 없잖아. 예, 양이. 근데 니네 이거 기억해. 이거 뭐였어? 나 껍질. 확실하다고? 니네 구경꾼이면 내가 이긴 거 기억나냐? 아, 네. 나 칼디람. 나가 뭐야? 무슨 이온? 나트륨. 나트륨이온. 칼. 칼륨이요. 칼륨이온. 질. 질소이요. 질. 질산이온. 암. 여기 뭐 했었나? 암. 그 기억이 안 나네. 암. 아, 아모니아? 네. 아모니아가 이온이요? 아니죠. 암모. 암모늄이온. 자, 야. 선생님이 수업이 헷갈리다 보니까 니네한테 안 알려줬나 보지. 그지? 네. 얘들이 대표적 구경꾼이온 애들이. 알았어? 그때 이거 금속이온 맞아 안 맞아? 맞지? 이것도 금속 맞지? 네. 이것도 금속이온으로 취급한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 알겠어? 이런 것만 알고 들어가는 거지. 다원자 이온은 금속으로 취급을 한다는 얘기지. 알겠어? 이런 것들을 이온 결합에서 잠깐 보는 거야.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흐트리지 말라는 거야. 지금 우리는 봐라. 이걸 배워.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 공유 결합에 금속이 없구나 라는 걸 알아내.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기로 와. 여기서 뭐 배우는 줄 알아? 좀 깊은 거 배워. 뭐? 내가 과학에서 깊다 그러면 공존을 배우잖아. 공존. 너 여성 호르몬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근데 뭐가 많아서 남자야?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그걸 배운다고 여기서. 무슨 얘기냐? 이 결합의 극성이란 말이 어떤 단어이냐면 선생님은 공유결합과 이온결합 어떻게 구분하라고 해서 니들한테 어떤 원소가 있다 없다? 금속. 그렇지. 그렇게 구분했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너희들이 기세를 쓰러뜨리지 않으려면 그렇게 공부하고 가라고 그랬어. 실제로는 여길 가면 화합물이 되었을 때야. 화합물이 되었을 땐 이온결합성과 공유결합성이 공존한다는 걸 배워, 니네가. 그럼 이게 어느 때 설명이 되냐면 니네 봐봐. NaCl 물에 녹이면 누구누구 나뉘어? 하고 제일 마이너스. 여기서 중요한 거. 얘 만 개에 녹이면 만 개 다 이온화 된다 안 된다? 그거 배웠잖아. 이온화 돼. 이온화 도라고. 만 개를 녹이면 만 개가 다 이온화 안 돼. 왜 일부는 남을까? 그걸 설명하는 거야. 그게 100% 이온 결합은 없다는 거야. 그럼 이온 결합성과 무엇도 있다? 그 속에 공유 결합성도 있어서 일부가 이온이 안 된다. 그럼 반대로 HCl 물에 녹이잖아? 그럼 이렇게 돼. 우리가 이거 산이라고 하잖아. 100% 이온화되진 않아. 그게 무슨 소리일까? 공유결합성과 이온결합성이 같이 존재하는데 공유결합성이 세다라고 얘기한다고. 이게 어디 나온 문제냐면 연대 구슬면제에서 나와. 교과서에 있어. 그게 내용이.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HCl은 무슨 결합입니까? 애들이 다 공유결합이요. 걔 이온화 되냐 안 되냐? 그래요. 그럼 걔 이온결합성 있어 없어? 없어요. 아니 이온화 되잖아. 네. 그럼 이온결합성 있어 없어?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같이 있는 거야. 같이 있는데 공유결합성이 더 커서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부른다. 여기가 최고 깊은 내용이다. 알았지? 그럼 우리는
문제를 풀 땐 그 정도까지 필요 없고, 금속이 들어가 있으면 얘는 이온결합이고, 또 금속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분자가 아닌 거지. 이해 갔어? 네. 더군다나 이온결합에서 얘는 양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봐봐. A가 B가 이 이온결합 어떻게 쓸래? 화원을. P. 그래, 이렇게 쓰라는 얘기. 이렇게. 니네 학교에서 나오는 거야. 알겠냐? P, A. 양형을 앞에 쓰고 음영을 뒤에 써야 되는 이게 규칙이야, 규칙. 알겠지? 그래서 B가 양형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지. 결합의 극성이라는 게 그걸 다루는 곳인데 사실은 얘를 들어가기 위한 전초전이다. 그래서 결합의 극성은 이렇게 보는 거야. 얘들아 봐봐. A하고 B가 결합해. 그럼 공유전자 한 쌍을 결합하지. 그렇다면 얘들은 극성이 있다 없다 이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 되게 쉬운 거예요. 왜? A하고 B가 같은 원소야 다른 원소야? 다르지. 그럼 전자쌍을 당기는 힘이 다르다고 보면 돼. 이거 극성 공유결합이야. A, B가 비금속이면 공유결합 맞잖아. 그런데 이 결합을 칭하는 말이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야 돼? 비극성. 같은 원소잖아. 무극성 공유결합. 비극성. 여기 극성 공유결합 몇 개 있다고 해야 돼? 하나. 그럼 니네 봐봐. 여기는 부르는 거 쉽다니까. 봐봐봐. 여기 극성 공유결합 몇 개 있냐?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다시. 여기 무극성 공유결합이지. 몇 개 있냐? 2개? 그래, 3개 수세는 거라고 얘기해. 이런 걸 여기서 막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걸 배워가지고 분자의 극성을 해석하는 거야, 마지막. 그럼 물분자가 극성을 띄는 게 그지? 그건 어려운 말인데, 봐봐. 얘들아. 여기 극성 공유는 몇 개 있어, 여기? 2개요. 2개 있잖아. 그런데 이 극성이라는 거를 벡터로 해석한 거야. 벡터로. 네. 그래서 이 합이 0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합력이 이렇게 나와. 이걸 배우는 건데 이런 것도 해석할 필요가 없어. 니네가 나중에 이거를 그냥 구조, 화학식만 딱 보면 이거 극성 문제야. 그렇게 고등학교는 해야 돼. 이건 IQ 가장 선생님이 이건 다 설명을 할 거야. 설명을 하는데 이건 너희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는 거지. 문제를 풀 때는 이게 필요 없어. 알았어? 그러니까 이해와 기세는 다른 거다. 봐라. 얘들도 어차피 전체 문제 중에 일부잖아. 네. 여기에서 니네가 발가락 걸려 넘어지면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뺏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순삭하고 지나가야 될 상황이라 여기를 이해하는 방법이 또 달라. 설명을 해줄 거야. 근데 얘를 커버를 치면서 넘어가는 건 다른 관계야. 알았어?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할 때는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것만 알고. 그래서 이 단원을 지금부터 내가 하는데 봐라. 이 세 개의 결합 중에 내가 별 5개 준 게 누구야? 공유결합이지? 네. 이걸 가지고 계속 갈 거야. 그러니까 분자는 결국 마지막 도착력이 분자거든? 분자는 금속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얘 분자다 아니다? 분자. 분자다. 이해 갔지? 얘 분자다 아니다? 분자가 아니다. 분자가 아니다. 금속이 있으니까. 그럼 위와 아래의 차이점 얘기해. 저희는 분자냐 분자가 아니냐 빼고 니들이 배운 통합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구만. 이온화가 되냐 안 되냐. 마이 갓. 그것도 괜찮네. 비전해질이고 전해질이니까니. 네. 근데 니네 중화발은 배웠지. 여기 염기가 누구야? 위아래. 아, 아래. 염기성이 아래지? 네. 내가 염기성, 이게 이제 아레니우스라는 과학자가 얘기한 거에 사담에 나오는데, 아레니우스가 말하는 염기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배운 무슨 결합인 거 같아요? 이온결합이고, 알았냐? 얘 말고 얘도 있잖아. 이거 무슨 결합인 거 같아? 이온결합이죠. 얘는 뭘 거 같아? 이온결합이랄까 얘도? 근데 얘는 뭐니? 공유결합이거든. 그래서 얘는 액성이 충성이다라고. 시험 문제 맨날 내잖아요. 얘 염기성이라. 그렇게 우리가 배운 걸 응용하는 것이다. 됐지? 네.
자, 그러면 이제 공유결합을 갖고 여러분들이 공유결합이 아니다만 찾으면서 들어가면 되냐. 맨 첫 단어에 뭐 뜨는 거 봐봐. 맨 첫 단어에. 얘가 뜬다. 우리가 잊을만 하면 나오는 애. 자, 화학은 뭐의 한분이냐? 전자의 한분. 그래서 정말 잘 들어. 화학 결합에는 이 전자라는 놈이 관여를 하는지 증거를 보는 거야. 증거. 니네 전자 본 사람 흔들어봐. 나도 못 봤어. 근데 화학결합에 전자가 관여하는지 안 하는지를 증명하는 실험이 있다면 그게 누구냐? 얘다. 화학결합에 전자가 관여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 얘다. 알겠어? 네. 그러면 니들은 첫 번째 무슨 결합 배웠냐? 공유결합 배웠지. 출제자가 왜 얘를 1단원에 딱 내놓고 잘 봐. 단원을 구성하는 건 학자들이야. 시험 문제 내는 건 누굴까? 그래. 엄밀히 수능도 18명이 관여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있긴 되게 세. 그러면 이 책을 만든 사람들이야 화학은 이렇게 가야 돼 라고 하지만 수능은 뭘 보느냐? 5개의 인지 능력을 보느냐? 논리적 사고, 수리 추리, 수열 추리, 지각 판단, 마지막에 공감. 그래서 이 과연 전기분해 쪽에서 그런 걸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해야 되느냐? 그래서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 그래서 이론적인 설명은 내가 해주겠지만 니네 마지막에 이것만 외워. 그러면 그게 터버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배우는 거랑 사용하는 거랑 달라. 쉽게 말해서 그런 거지. 친구 중에 연애 상담 기가 막히게 해주는 애가 있거든. 나 오늘 여친구랑 싸웠어. 왜 뭐 때문에 싸웠는데? 이렇게 했더니 얘가 삐졌네. 야, 여자 마음 이래. 들어오니까 맞아.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돼. 정작 그 친구는 여자친구 없어. 자동차 구조는 몰라도 운전할 수 있죠. 아하. 그런 거야. 결론은 너희들은 문제를 풀려고 그리고 출제자들의 성질을 확인하려고 수업을 듣고 트레이닝을 하는 거라고. 그게 정말로 가증스러운 일이겠지만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서 거기서 진정한 공부를 해. 알겠지? 네. 그렇다고 선생님이 막 날려가리키는 건 아니니까 잘 봐 이제. 네. 공유결합 물질의 가장 대표로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얘를 다룰 거야. 물. 얘를 다룰 거야. 물. 알겠지? 자, 물이 화학식으로 어떻게 돼? 얘가 과연 전자가 관여하는지. 화학결합. 니네는 외웠잖아. 공유결합이 전자 관여하는 거 알잖아. 근데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증명. 학자들은 증명을 해라. 그럼 누구를 가서 들어오느냐? 바로 전기분해를 갖고 들어오는데 우리 이거 봐봐. 이게 무슨 극이야? 오른쪽이 음극, 왼쪽이 양극이야. 알았지? 네. 극을 딱 꽂아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기포 발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극이 약간 휘어를 이렇게 여기다 실린더를 이렇게 넣어. 그래서 실린더를 이렇게 넣어. 그리고 수조를 담그고 여기다 물을 채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도선은 봐라. 이 도선은 지금 이어졌냐 끊어져 있냐? 끊어져 있잖아. 그럼 여기가 전기가 통할까 안 통할까? 당연히 안 통하지. 여기다 물을 넣고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어떤 현상 때문에 전자가 관여한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물은 말이다. 니들도 알다시피 비전해질이거든. 그래서 얘가 전기를 통하는데 무슨 역할이냐? 들어봐. 이 좀 어려운 얘기다. 물은 완전한 비전해질이 아니야, 얘들아. 중학교 때 배웠던 걸 또 내가 무너뜨리는 거다니? 물 속에는 약간의 수소이온과 수소이온도 아니야. 하이드로늄 이온이라는 이온이 있어. 얘야. 얘와 얘가 존재해. 얘는 니들이
배웠던 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 이것이 아주 미량으로 존재하거든. 그러면 이 값은 온도가 일정할 경우에는 이들의 곱값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게 화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어. 얘를 자극을 줘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도화선 역할을 하는 거 누구냐? 전해질을 여기다 딱 넣어주면, 알겠어? 전해를 딱 넣어주면 얘들이 분해가 될 수 있어. 뭐 봐라, 이 말은 좀 어려운 얘기에 해당돼. 이게 그런 거 봐. 분명히 학자들은 이 전기 분해라는 것이 이렇고 전기 분해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가 봐라. 물이라는 놈이 전기 분해가 된다는 건 물의 화학 결합엔 전자가 있는 거 아니냐를 알려주려고 이거를 만든 거야. 그런데 이걸 진짜 파고 들어가면 한두 곳도 없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냐? 자, 잠깐만 파고 들어갈 테니까 봐봐.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궁금증이 있다면 알아봐야 되니까. 자, 순수한 물이 누구를 갖고 있다고 그랬냐면 얘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 정확히 말하면 하이드로gen 이온이야. 알겠어? 얘가 있어. 아주 미량이.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알아야 돼. 여기 전해질을 집어넣을 때 조건이 되는 애가 있는데, 자, 얘가 음극에 가서 이거 돼야 분해되는 거 아니냐? 맞지? 수소이온이 가서 수소기체로 나와야 물이 전기 분해되는 게 맞고, 그 다음 OH-가 있는데 얘는 얘라고 생각하면 좋아. 그냥 알았어? 얘가 무슨 극으로 가서 양극으로 가서 뭐가 되면 이게 나오면 아, 물이 전기분해 되었다라고 얘기해. 근데 그냥 물만 냅두면 얘들은 절대 안 가. 절대 안 가. 그러면 옆에다 쌈을 붙여야 됩니다. 아니, 그냥 중요한 비유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민기가 여자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 알았어? 근데 여자 사람 친구는 많아. 자, 근데 네가 여자 사람 친구 중에 굉장히 친한 애가 있었어. 근데 영상이가 걔가 좋대. 그러면서 얘가 막 자꾸 찝쩍거려. 둘이 또 좋아지려고 그래. 막 사이가 좋아지고. 그럼 네가 질투하나. 얘가 여자 사람 친구랑 모이고 내가 혹시 쟤를 사랑하나?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지. 얘 때문에. 얘 없었으면 너 그런 생각도 안 가졌을 텐데. 그 역할을 하는 이온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전해질. 그게 누구냐? 아, 음극 쪽에 가서 얘보다, 알았어? 얘가 전자를 받는 걸 환원이라고 하거든. 전자를 받는 건 얘보다 환원 안 되는 양이온이 있어. 그게 누구냐? 이런 애들. 칼카나마. 얘들이 들어가잖아? 그럼 얘하고 얘랑 둘이 붙으면 얘가 먼저 환원돼 버려. 이 금속 네 개가 들어가면. 다음에 양극에는 사실 얘지? 이거보다 산화 안 되는 음이온을 넣어야 돼. 그게 누구냐? 황산, 탄산, 인산, 질산, 플로린, 그 다음에 자기 자신. 그 밑에가 염화이온이거든. 그 염화이온을 집어넣으면 얘가 반응을 안 하고 얘가 반응해. 염수기체로 나와요. 그 선생님이 학부 때 어떻게 배웠냐, 이거를. 황산, 탄산이잖아. 환타를 든 인산, 질산, 인질은 순수다. 네, 그렇게 배웠어. 물론 인질이 환타 들고 이렇게 사진 찍고 있으면 푼수잖아. 그냥 환타를 든 인질은 푼수다 이런 거 외웠었거든. 얘랑 조합을 만든 애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우리 전기분해가 될 수 있어. 그냥은 죽어도 안 돼. 그래서 니들한테 많이 나오는 게 전해질을 얘 집어넣는 거 많이 나와.
수산화탄. 알았어? 또는 물분화탄. 이런 거 많이 나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설명하는데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봐. 드라마처럼. 저럴 수 있겠구나. 알겠어? 그럼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게 뭐냐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얘야. 해석해봐. 너네 이거 꼭 써놔. 포스트잇에다가. 이게 뭘 것 같아? 수소는 무슨 급? 마이너스 산소는 플러스 외워. 그 다음에 이건 뭘까? 수소는 무슨 성 기체? 스스로 타는 애를 무슨 성이라고 했어? 가연성. 산소는 남 타는 거 도와줘. 조연성. 수소는 불꽃을 갖다 대면 퍽 하고 터져. 진짜 시험에 퍽하고 퍽 나와. 퍽통 수소야. 산소는 깐부기 불이라고 있지. 성냥불 딱 끄면 빨갛게 번쩍번쩍하면서 하얗게 타들어가는 불 있지. 그 불을 갖다 대면 확 다시 타올라. 산소는 또 이렇게 나와. 쑥퍽산하고 나와.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얘. 수소는 부피가 얼마고? 2. 산소는 1. 이게 나와 시험에. 수이산이야. 알았어? 이거는 음극과 양극에서 진짜의 화학 방식이 있긴 있거든. 절대 낼 수가 없다 그러는 거야. 이따가 써주긴 하겠지만 4개는 외워라. 알았지? 니네들 교과서에 이렇게 써있고 클라스북에서 이 H2O가 O2로 되고 4H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 나왔지. 외우는 거 아니다 이거. 음극은 4H2O가 뭐를 받아서 2H2가 되고 4OH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거를 설명한 거거든. 양극은 무슨 이온이가 이게 간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알았어? 얘가 가서 실제로 얘가 되고 전자 2개 내놓잖아. 그런데 내가 아까 초반에 설명했지. 인트로 때 얘들 이렇게 존재한다. 얘가 2개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몇 개를 들어봐. 이게 이 식이야 이거. 알았어? 산소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럼 음극엔 누가 가겠냐? 수소이온이 가겠지. 가서 전자를 받아서 뭐가 H가 되는데 얘도 이렇게 존재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반응해야 되잖아. 맞지? 근데 주고받는 전자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서 이게 4란 말이야. 4. 아까 2였는데 방금 전에 2였는데 그럼 여기가 4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몇 대 몇만 알면 돼. 1대2 수의산일만 알면 돼. 알았냐? 시험 문제가 그렇게만 나온다. 그럼 그림으로 볼게. 여기 뭐가 발생한다 여기서? 산소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릴 거야. 여기는 수소인데 이렇게 그릴 거라고. 니들은 뭘 보는 거냐면 기체가 다 내가 이게 뭘 거 같냐 이게. 기체 어디가 기포가 많아? 얘가 많지? 이 공간이 바로 2대1이라고. 여기가 수소고 얘가 산소라고. 물 높이로 보지 말라고. 알았어? 이것만 체킹하면 끝나. 이해 갔지? 네. 물의 전기분해는 이 4개의 사자성으로 끝난다. 수마산불, 수가산도, 수폭산화, 수의산이에요. 알았어? 이것만 딱 알면 끝. 자, 그러면 세상 시험에 잘 안 나온 애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얘야. 또. 이용결합 물질로 니들은 대표적으로 얘를 보거든. NaC. 근데 이 소금을 말이다. 소금이라는 뜻이야 이게. 고체. 얘를 이렇게 한다. 이거 가열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게 뭐 시킨다고 그러지? 용융시킨다고 하거든. 이렇게 되면 이미 얘들은
이거와 이거로 나뉘어져 있는 거야. 너네 이거 물리변화야, 화학변화야? 물리. 물리변화야. 왜? 애초에 얘는 이렇게 있었던 애들이야. 붙어있던 애들. 이렇게 떨어지는 것 뿐이야. 열을 받았어. 근데 이온결합은 떨어져도 전기적 인력은 계속 존재하잖아. 이거 물리변화다. 그럼 왜 이러고 전기분해를 하느냐? 아까 얘가 수용액 속에서 있으면 얘랑 만나서 얘가 환원된다 그랬지. 수소가 발생한다 그랬잖아. 이거 중학교 과학경지대 문제야. 알았냐? 염화나트륨을 수용액에 넣고 전기분해하면 양극에서는 염수기체가 나오는데 음극에서는 나트륨이 속출이 안 돼. 일단 가장 늘 통합과학과 비슷한 그 설명을 말한다면 나트륨이라는 금속은 물하고 닿으면 뭐가 되냐? 폭발하지. 그래서 그래.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그래서 정확하게 음극에서 나트륨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이렇게 된다고. 이거 잘 봐야 돼. 양극에서는 염화 이온이 전자를 내놓고 이렇게 되는데 요거 안 됐지. 앞에 이거 써야 되잖아. 비금속이니까. 그럼 얘 두 개가 반응하고 전자 두 개를 내놔. 그럼 얘가 두 개를 받게 되고 얘는 두 개가 반응해서 이렇게 된다고. 그럼 몇 대 몇이냐? 2대 1의 전기분해값이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 네. 됐죠? 그러면 이제 니들한테 이렇게 난다. 전기분해를 했어. 가라는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면 A to D야. 나라는 물질은 BD야. BC. BC라고 그래요. BC. 음극에서 양극에서 이런 식으로 생긴대. 그 다음에 여기는 가나 중에 누가 이온결합이야? 왜? 응? 얘가 왜 이온결합인지 안다. 인트로 때 설명한 거 이해하면 이거 풀 수 있어. 이게 모의고사 제일 어려운 문제야. 나가 이온결합 맞아. 왜 이온결합일까? 으아.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간 애들은 다 무슨 결합 물질이라고 했지? 공유결합 물질이 했잖아. 니네 공유결합은 어떤 원소가 하는 거야? 비금속과 비금속이지. 왜 둘 다 비금속이지? 공유결합 물질이야. 얘는 누굴까? 금속원소야. 금속원소는 이렇게 표현한다 했잖아. 아래천자 없이. 알았어? 그럼 질문. 어떤 기체일까? 어떤 기체일까? 그렇지. 수소기체. 유일하게 비금속 중에 양이온은 수소밖에 없어. 그게 수소기체. 알았어? 그쵸, 물이라고 하면 돼. 근데 왜 저기서 B는 탄소 같은 게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만 잘 들어. 탄소는 전기 분해하기 어려워. 왜? 탄소 막대 자체가 전도성이 있어. 알았어? 걔들은 이온으로 존재하기가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만약에 탄소가 이온하기 쉬우면 니네 목욕탕 들어가면 몇만 나와. 다 녹아서. 그렇죠. 알겠지? 네. 그래서 수민이 네. 뭐 한 거야? 온도 아무것도 안 건드렸지? 이거 왜 안 건드렸냐고. 소리 나잖아. 이게 끝이다. 알겠지? 네. 됐어? 네. 니네 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거야. 결국은 잘 들어. 물만 시험에 잘 나와. 물만. 수마산불, 수가산조, 수폭산업, 수이산일만 기억해. 알았지? 그러면 물의 전기분해는 끝이다. 자, 이제 한 장 넘겨봐. 자, 넘겨보면 무엇이 나오는지 봐라. 옥택규칙 이런 말 나오지? 이게 왜 뜬금없이 나왔느냐? 너무 중요해서 그래. 내가 옥택규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전자의 배치성이거든. 네. 전자가 외곽에 8개가 있으면 안정하다는 거야. 이거 우리 어디서 배웠냐? 자, 들어봐. 얘 누구니? 얘 누구니? 기억나니? 네. 세트 1은 네온대는 2주기에서 몇 주기에 넘어가면서 3주. 이거 원자 번호가 연속적인 애야. 그래서 7번 질소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지? 13번 알루미늄. 모두 누구 따라? 전자배치. 네온. 그래, 10번 네온의 전자배치를 따르는 이유가 저 옥텟 규칙 때문에 그래. 그럼 7번 질소는 전자를 몇 개 받아야 돼? 3개. 그래서 3가 마이너스가 되고 8번 산소는 2. 9번 플로리드 1개. 이렇게 11번 나트륨 오히려 1개. 잃어버려야 되고 12번 마그네슘은 2개. 이런 거야. 13번 알루미늄은 이때 니들한테 딱 판을 지을게요. 얘는 음이온이 존재하지 않아. 불안정해서. 이게 니들이 배우는 이온 전하의 모든 것이야. 음전하는 몇 종류밖에 없다? 2종류. 양전하는. 3종류. 이거 알고 있으면 초고수 된다. 나중에. 자꾸 지켜봐. 자, 세트 2는 3주기에서 어디로 넘어가면서 4주기로. 그래서 너희들이 배운 건 15번 인부터 시작해서 20번 칼슘까지 배웠을 거야. 그러면 15번 인은 얘들 모두 18번 아르곤을 따라가잖아. 그지? 15번 인은 3가 마이너스. 16번 항은 2가. 17번 염소는 마이너스 1가. 19번 칼륨 플러스 1가. 20번 칼슘 플러스 2가다라고 해. 이해 안 나온다. 이것만. 알겠지? 얘들이 최각의 전자가 다 몇 개라고? 8개. 그런데 8개가 아닌데도 안정한 전자 배치를 따른 애가 있지. 얘 누구 따라가? 아. 리튬 따라. 리튬은 18, 2번 헬륨을 따라가잖아? 아, 네. 2번 헬륨은 최각의 전자가 몇 개니? 2개. 2개지. 이것은 이렇게 불러. 듀엣 규칙이라고. 이건 EDS에서만 나와. 알겠지? 옥텟 규칙을 따르기도 하고 얘는 듀엣 규칙을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해. 이해 갔어? 네. 그렇다면 들어봐라. 지금 내가 여기서 말한 건 원소들이 자기 스스로가 옥텟 규칙을 따라가서 이온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통합과학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얘는 얘랑 만나서 누가 돼? 이게 되지. 네. 이런 결합이 무슨 결합이야? 공유결. 이게 공유결합이라니까. 외곽에 전자가 4개 이상 있는 애들은 지들끼리 결합해서 옥텟 규칙을 만들어. 자, 봐. 얘하고 얘가 만나는 게 무슨 결합이라고? 공유결. 아! 이온결. 이온 결합이겠지? 네. 얘하고 얘가 만나는 게 무슨 결합이라고? 이온결. 자, 옥텟 규칙을 따르다 보니 전하가 띄어져서 결합하면은 이게 이온 결합이야. 그런데 얘들은 지들끼리 만나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지. 이런 건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이야. 그러면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은 공통점이 뭐라고?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한 방법 2가지인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상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가 누구냐? 금속 결합이야. 금속 결합은 그래서 안 내는 거야. 금속 결합은 안정한 전자 배치로 결합하는 게 아니야, 걔를. 이 둘만 기억 차려. 그래서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온 결합을 하든 공유 결합을 하든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한 거야. 알겠어요? 공유 결합을 하더라도 비금속이 만나는 공유 결합을 하더라도 지들끼리 외곽의 전자가 8개가 되는 방법을 찾은 것 중에 하나는 비금속끼리 결합하는 공유 결합과 이온이 됐을 때 전할 때는 이온 결합. 누가 더 셀 것 같다? 야, 직관으로 따져봐. 공유 결합이 세겠냐? 이온 결합이 세겠냐? 딱 들어봐. 찍어! 이온 결합 흔들어봐. 자기 이온 결합이 셀 것 같다. 흔들어봐. 한 명. 공유 결합이 셀 것 같다. 흔들어봐. 수민님. 저 공. 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의결에 그죠? 동료결합이 제일 세다. 니네 내가 예전에 이런 말 한 거 기억나냐? 비금속은 남자다 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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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니까 음양 오행설의 음이 여자거든. 금속은 남자겠지. 그래서 여자들 간의 우정이 더 크다. 여자애들은 중3 때, 고1 때 만나잖아. 결혼해서도 가족끼리 만나. 남자들은 안 만나. 왜? 나쁜 짓을 다 알고 있으니까 서로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공유결합이 제일 세다는 건 참고로 알고 있자. 오케이? 네. 자, 넘겨봐봐. 오른쪽 개념 확인 문제 있어. 1번 한번 봐봐. 전기분해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A, B 중에 물 분자가 전자를 얻어서 생성된 기체가 모이는 시험관을 고르자라고 했지. 얘들아, 전자를 얻으려면 전자가 나오는 게 음극이야, 양극이야? 음극이거든. 알았니? 음극, 누구지? 수소야. 그러니까 수소기체다.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 수소기체 누군가 봐봐. A, B 중에 누구야? 마이너스 극이. 쭉 따라가봐. A 쓰고 수소기체 쓰면 돼. 수마상극. 그 다음 A, B에 모이는 기체의 부피를 쓰세요. 수의, 산일. A 대 B는 몇 대면? 2대 1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자, 2번.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염화나트륨의 입자를 나타내는 거야. 니들 이거 가열해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물리변화야 이거. 알았지? 네. 자, 1번. 가와 나에서 모두 전기 전도성이 있다? 가는 없다. 왜? 이온이 너무 잡혀있잖아. 그지? 그 이온의 이동이 못 일어나잖아. 나는 있는데 가는 없다. X. 나를 전기 분해하면 양극에서는 음이온이 끌려가지. 누구? 염소. 염소기체. 그래서 염소기체를 황록색이라고 하는데 참고 17족은 F2 불소기체가 있어. 플로리기체. 다망색. 외우지 마. 염소기체는 황록색. 브로민은 젓갈색. 아이오딘 흑자색. 이것만 기억해. 유색기체는 위험하다. 독성이 있다. 공기보다 무겁고.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질식사에서 뒤지려면 누워있어라. 알았냐? 서있어라. 알겠지? 아니면 너네 그거 봤지? 원자폭탄 터졌는데 뭐 뒤집어 쓰고 있어 살았냐? 뭘? 그런 거 몰라? 못 봤어? 영화에서? 그 욕조 있죠, 욕조. 욕조가 뭐로 돼 있냐? 타일. 아니, 플라스틱이 아니야. 그 타일로 돼 있잖아, 타일. 아, 네. 성면, 그게 막아줘. 뒤집어 쓰고 살잖아. 오. 알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차단을 하면 외부하고 차단됐으니까 기체가 못 들어오잖아. 근데 누우면 쓰러지면 죽어. 유독 기체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밑에 깔리거든. 알겠지? 자, 세 번째. 나를 전기 분해하면 음극에서는 금속 나트륨. 맞아요. 음극에서는 금속이 얻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걸 수용액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수소기체가 나와요. 다 맞아요. 기억 1번 틀렸죠? 가에서는 전도성이 없잖아요. 네. 자, 3번. 모든 비활성 기체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 채워져 있다. 내가 뒤에 규칙하는 누구는 헬륨은 2개라고 했잖아. 그래서 1번은 틀렸다. 이런 게 내신에서 나오는 문구야. 그 다음 바로 2번. 비활성 기체 이외의 원자들은 화학 결합을 통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정확합니다. 그죠? 정확한 답이죠? 근데 주어가 틀렸어요. 비활성 기체는 이러면 이 답은 틀린 답이에요. 다시요. 비활성 기체는 화학 결합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거든. 비활성 기체 이외의 원자라 해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알았죠? 이거 말장난 정말 많이 해요. 비활성 기체는요 이미 안정한 전자를 지기 때문에 비활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냐? 원자 반지름도 얘들은 측정 못하잖아. 화학 결합을 안 하니까. 3번. 원자가 안정한 이온이 될 때는 전자를 잃거나 얻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를 같죠. 이게 세트 1, 세트 2였어요. 다음 4번. 우리 가를 몇 번이라고 합니까? 6번 탄소예요. 맞죠? 네. 껍질이 몇 개 있나요? 2개 있죠? 2주기.
외곽에 전자 4개 있죠. 14조.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게 고전자껍질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진짜 많이 다뤄지거든, 그림이. 이렇게 주어지면 다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자, 나를 봐봐요. 2주기. 그죠? 몇 조? 16조. 이렇게. 2주기 16조. 다는요? 2주기 0족이라고 합니다. 그죠? 18족이라고 합니다. 네. 18족. 원자가 잔자수가 0인 거죠? 라는요, 3주기 1족이라고 합니다. 비활성 기체를 있는 대로 고르시오. 다 하나입니다. 다. 가나다라 중에 다. 화학결합을 할 때 전자를 잃어서 이러면 누구예요? 라죠. 그렇죠. 전자 하나 이상. 5번 마그네슘은 12번이에요. 전자 몇 개를 잃고? 2개. 2개. 그렇죠. C에 17번이에요. 전자 몇 개를 얻어? 1개. 1개. 그렇죠. 18번 따라가니까. 8번 산소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 네온. 그죠? 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온 결합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그래프를 좀 유의있게 보세요. 그래프. 내가 그래프를 그릴 텐데 이 그래프를 볼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착살납니다. 저는 여기서 화학에서 다뤄지지 않는 전기력에 대해서 다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여러분, 경영학과에 가야 꼭 돈을 셉니까? 아니, 여러분 돈 쓸 수 있죠. 여러분들도 장사라든가 또 경영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자연계열을 나와서 경영의 CEO가 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화학 파트 아닌데, 이거 물리 파트 아닌데, 이러지 마시고, 과학은 통합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 뭐를 잘 풀어요? 국어의 비문학을 잘 풀어요. 알았죠? 정부서도 통합과학적인 인간을 많이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기력이라는 공식이 나온다면 우리는 거기서 이용한것만 이용하자고요. 알았지? 자, 이온결합.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온결합이라는 게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과 결합하는 거니까 얘는 이거 하나 써놓자. 100% 뭐야? 화합물이다. 뭐를 포함? 금속 양이온을 포함한다. 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합시다. 금속 양이온이 있습니다. 여기에 됐죠? 예를 들어 봅시다. 11번 나트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K, L, M에 이렇게요. K, L, M에 2개, 8개, 1개의 전자 배치를 이루는 애가. 알았어요? 누구를 받아? 에너지를 받아.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누구의 전자 배치를 따른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르는 거죠. 2, 8. 근데 이런 애들을 앞으로 여러분, 요런 모양이 나오면 누굴 말하는 거다? 이온을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괄호 치. 됐어요? 네. 그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쓰면 얘 누굴까요? 제요? 산소. 그렇죠. 8번 산소라고 해야 돼. 전자 2개 받으니까. 껍질은 2개잖아. 저기 안정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다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군가를 찾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니들한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얘 보여주고 얘 몇 주기 원소냐고 묻는다고 했죠. 얘 몇 주기 원소입니까? 3주기.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게 정말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 요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배웠다 우리? 기체 상태의 원자에서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 거. 그렇지. 얘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 자, 얘가 안정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하는 방법 하나예요. 금속은 이거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금속은 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17번 염소도 봅시다. 얘는 K 껍질 2개, L 껍질에 8개, M 껍질에 몇 개? 7개. 이런 애가, 잘 보세요. 이런 애가 전자를 하나 받습니다. 그
그려놓고 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세 개를 해놓고 여기에다 뭘 쓴다? 이렇게 씁니다. 전자를 촘촘히 8개씩을 그려주겠죠. 네. 그래놓고요, 이걸 써요. 이거 누가 잃어버린 에너지일까? 저거 누구요? 수민이? 네가 잃어버렸나? 누구야 이거? 화학은 모르겠으면 뭐야 합니다? 전자가 잃어버린다. 전자가 염소로 끌려 들어가면서 에너지를 방출한 거라고요. 이걸 대학교 가면 여러분들이 배워요. 전자 친화도라고. 예. 여러분들은 안 배우죠. 이게 여러분, 이게 크면 클수록 음이온 돼서 안정하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게 양이온 잘 되는 정도라고 파악하라 했잖아요. 이게 음이온 잘 되는 정도의 촉속값이에요. 이게 많이 방출되면 결국 음이온이 있을 때 이 전자가 도망가기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안정도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 둘이 만나는 거예요. 둘이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보세요. Na, Cl 써놓고 여기다 얘를 그리는 거예요. 여기다 뭐 적어? 플러스. 얘는 뭐 적어? 여러분, 얘를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놨을 때 알겠니? A, B는 같은 주기 원소도 아니다. 같은 주기다. 이런 거 나온다고. 알았지? 이거 이온결합이다. 되가로 치면 무조건 이온결합이야. 여기가 있겠지? 자, 그러면 얘들은 봐라. 금속 양이온을 포함하며 100% 화합물이지. 그지?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쓰지만 실질적으로 앞에서 문제도 풀어봤더니 얘들은 덩어리로 존재해. 무슨 말이냐? 봐. 이게 Cl-잖아? 그러면 이 앞에 누가 있어? 요렇게 Na 플러스가 있어. 저 뒤에도 Na 플러스, 옆에도 Na 플러스, 저 뒤에도 Na 플러스. 그 다음에 요 밑에도 Na 플러스가 있어. 그리고 그 옆에 또 Cl- 이런 덩어리로 존재해. 쭉 덩어리로. 알았어? 이걸 정육면체로 잘라서 아니면 이 결정 구조를 X선 실험으로 봐가지고 단위 격자라는 게 있거든. 그 안에 얘들이 1대1의 꼴로 존재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냈다고 얘기는 해. 가장 니들의 쉬운 해석은 둘이 합쳐서 전하엽이 얼마가 되면 돼? 0이 되면 되는 게 이온결합의 결합 B야. 1대1. 그러면 나트륨과 Cl은 전하가 같구나. 이렇게 보면 돼. 나트륨이 플러스 1가라면 Cl도 마이너스 1가가 되겠죠. 그 내용이 써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얘들 나트륨이온과 Cl 사이에는 뭐가 존재해요? 전기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거의 반대 성향도 보셔야 돼요. 쌤이 어떤 분이랑 되게 사랑을 해. 우리가 맨날 좋아할까요? 싸울 때도 있겠죠. 네. 그런데 좋아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만나는 거잖아요. 이걸 명심하시라고요.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둘이 맨날 붙어 있으면 싸우는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근데 떨어져 있으면요. 보고 싶죠. 붙어 있으면요. 싸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적당히. 밀당하라고 하고. 그죠? 똑같아요. 이온결합. 여러분, 양이온과 음이온은 서로 당기겠죠. 네. 당기기만 할까요? 분명히 전자구름이 있어요. 서로 밀어요. 핵전화 있어요. 서로 밀어요. 이해 갔어요? 그럼 멀리 떨어지면 당겨요. 멀리 떨어지면 인력이 세다고요. 근데 가까이 다가오면 반발력이 세요. 그래서 얘들은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프상에서. 보세요. 이걸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인데 요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제가 여기다가 이걸 쓸 거예요.
이게 뭔지 잘 아셔야 돼요. 세로축이. 오늘의 키포인트. 이겁니다, 이거. 이게 뭔지 보시라고. 이거 에너지거든요. 그때 이 0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0이 갖는 의미를 잘 보세요. 이따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니까. 0은 얘들이 이온으로 존재할 때, 예를 들어 여기다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요. 이거와 이거죠. 얘 0인 거야. 얘도 분명히 에너지 준위가 있잖아요. 얘를 0으로 놓는다면 이것들은요, 이온 간 여기다 그립시다. 얘를 이온 간 거리로 놓을 때요, 얘들은 이렇게 나온다. 보세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래프를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제일 에너지가 낮은 게 여기죠. 자, 우리 또 한 번 얘기합시다. 보호가 뭐라고 했죠? 핵과 전자가 가까이 있을 때가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안정하고, 그때 에너지는 낮다, 높다. 낮다라고 했죠? 네.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하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아래쪽으로 올수록 에너지는 어때요? 에너지가 낮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석한다? 안정하다라고 해석해요. 다시. 여긴 에너지가 어때요? 높죠? 그럼 뭐라고 한다? 불안정하다 해석하라고. 자,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쓰면 얘 누구라고 읽을래요? 아, 그거 우리끼리 한 말이고, 일반 사람들이 이거 뭐라고 읽어요? 아오름. 그렇죠. 아오름이죠, 아오름. 얘는 뭐라고 읽을래요? 얘는 물이죠. 얘는요. 자, 여러분, 얘를 전기분해할 거야. 기억, 니은, 지그 중에 누가 전기분해하기 제일 쉬울까? 기체. 지그시겠죠. 누가 제일 어려울까? 어려워. 기억이겠죠. 우리 화학에서 안정하다는 건 얘를 분해시키는 거예요. 분해시키기 누가 어렵냐고. 얘가 제일 어렵잖아요. 얘를 안정하다고 한다고. 에너지가 제일 낮으니까. 높은 에너지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봐봐요. 지금 이 지점이 가장 안정한 부위인데 이 이온 간 거리에 따라 힘의 차이가 있다. 여기서 보세요. 인력이 있고요. 반발력이 있거든. 먼저 인력은 뭐냐? 양이온과 음이온. 이 양이라는 말, 음이라는 말은 그 이온이 갖는 총전하를 말해요. 얘들끼리는 인력이 작용하죠. 그런데 전자, 구름 끼리 또는 핵, 전하 끼리는 서로 뭐예요? 반발이 작용하겠죠. 그럼 이제 들어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온 간 거리에 따른 얘를 비교할게요. 누구? 힘이요. 여러분, 반발력이 됐든 인력이 됐든 거리가 가까워서 힘이 세져요, 약해져요? 둘 다 세져요. 세지는데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제가 이렇게 쓸게요. 반발력.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뭘이면 가만히 봅니다. 인력과 반발력을 일치할 때 에너지. 오. 그리고
연습이구나. 아이씨. 이길 수가 없죠. 기분 안 좋대요. 형님 돈을 걸었어. 아, 어디에요? 승부차기 간다. 아, 너무 큰 걸. 그래서 치킨 4마리를 잃었습니다. 아, 4마리나. 4마리나요? 크게 먹었네요. 그래서 오늘 누구 경기 있죠? 영상실? 오늘 어디하고 어디예요? 포르투갈 스위스랑. 와, 오, 빅게임인데? 와, 이걸 안 해? 아, 잠깐만. 포르투갈이랑 스위스랑 한다고요? 스페인 아니야? 포르투갈은? 이 조 위하고 싸우잖아, 걔들은. 스페인이랑 모로코랑 그러네. 오, 아니, 영상. 하고 4시에 포르투갈이랑 스위스랑. 잠깐만. 스페인하고 모로코? 모로코랑. 야, 모로코가 저기 누구 있는 거잖아. 영상 그 새끼 저기 첼시에 있는 애. 지혜씨. 맞아. 너. 영상 미쳤다. 야, 그러면. 자, 이제 걸자. 네. 나 치킨 이런 거 좀 따고 싶다. 모로코, 스페인. 당연히 스페인 이기겠지? 저는 모로코? 지금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정말 맞았네. 너 어디가 될 것 같아? 정말 스페인 올려고. 스페인? 너 모로코 온다고? 모로코? 아니, 이게 시장 가치를 봤을 때 모로코의 거의 뭐 4배예요. 스페인이? 네, 몸값이. 평균 시장 가치가. 혹한데? 모로코 되게 혹한데? 그럼 포르투갈 스위스는? 스위스. 스위스. 전 호날두를 믿어요. 야, 나도 스위스. 그건 나도 역시. 네, 조금이라도 스위스를 포르투갈이 잘하는 조직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호날두가 다 부셔놓는 것 같아요. 스위스가 심지어 뭐 순위도 그렇게 밀리지가 않고 근데 모로코. 알았어. 모로코 쪽으로. 스위스의 작은 아니, 모로코 잘하더라고. 여기. 조직력이 상당히 좋대. 깜짝 놀랐어, 걔들. 내시로 맞아요. 오케이. 또 올해 내시로 아베리스 나네. 여러분, 네. 이걸 물리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네. 물리는 인력과 반발력의 방향이 반대니까 작용점이 일치하다면 힘의 평형에 의해서 0이라고 해석하잖아요. 네. 화학은 작용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지점을 선생님은 이렇게 그려줬지만 이렇게 알았어요. 작용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인력과 반발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라고 알아두십시오. 화학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알겠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자,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보십시오. 인력과 반발력 중에 이온 결합에 도움이 되는 힘이 누구예요? 인력이. 당연히 인력이죠. 그러면 인력은, 잘 보세요. 인력은 어쨌든 간에 가까워지면 에너지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요? 점점 안정화되잖아, 에너지가. 이해 갔죠? 반발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 그림이에요. 무슨 말이냐? 정작 힘이 세기로 본다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만 이건 에너지잖아요. 세로치기 에너지이기 때문에 반발력은 얘를 방해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불안정해져요. 세지면 세질수록. 저게 반발력은 가까이 할수록 세지고 그죠? 그러니까 반발력은 이온 결합에 도움을 주니 안 주니? 안 좋아요. 안 주죠. 근데 인력은요? 가까이 할수록 약해지니까. 강해지죠? 둘 다 강해지죠? 얘도 세지고 얘도 세지죠? 전기력이니까 둘 다. 그래요? 그런데 인력은 반발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안정화된다라고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고 반발력은 어때요? 불안정화된다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이해 갔어요? 네. 그럼 질문. 여러분 요 지점이 되기 전까지 요 이상적 거리라는 건 알겠죠? 네. 이거를 안정한 이온결합간 거리라고 해요. 이 거리. 네. 이온결합 거리라고 해요. 결합 거리.
그럼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다 다르죠. 그런 시험에 그게 나온다니까요. 여기를 뭐라고 부르고요? 결합 에너지라고 해요. 이거. 잘 봐요. 여기부터 측정하는 거야. 알았니? 여기부터 요 길이가 얘 결합 에너지예요. 이게 더 낮으면 결합이 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더 낮으면 결합이 세다고 한다고. 왜? 이 세로축이 에너지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러면 다시 분해가 되려면 그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여기가 됐습니까? 이제 여러분 요 지점 보이죠? 요 지점. 네. 요 지점은 반발력 그래프랑 비슷해요? 인력 그래프랑 비슷해요? 인력 그래프.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인력이 우세한 곳이다. 인력이 우세한 곳이다. 근데 여기는 누구 그래프랑 비슷해요? 반발력. 그래서 여기는 뭐가 우세한 곳이다? 반발력. 반발력이 우세한 곳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갑자기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제 봅니다. 제가 여기다가 얘를 그릴 거예요. 누구를 그린다고요? LICL을 그릴 거라고요. 예. 자, 여러분 NaCl하고 LICL하고 누가 결합 거리가 가까울까요? NaCl. 결합 거리. 자, 이거?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세요. 얘하고 여러분 누가 더 가까워 보여요? L이요. 그쵸? 맞죠? 그러면 가까울수록 결합이 세요.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나 봅시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그려져요. 좀 더 가까이서 더 안정되게. 그럼 여러분 여기가 LICL이 되죠. 네. 얘는 이렇게 되죠. 네. LICL 에너지는 이건 뭐예요? 네. 누가 결합이 더 세요? LICL이 더 세죠? 저 0이 뭘 의미하는지 보여줄게요. 자, 이게 에너지 준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제가 이렇게 쓸게요. 응? 여기를 이렇게 쓸게요. NaCl로. 요 높이차, 이걸 0으로 잡은 거예요. L은 분명히 있죠. 여기 에너지 있어요. 근데 요걸 0으로 잡은 거라고, 기준을. 봐봐요. 에너지 준인데 이렇게 돼 있고 여긴 또 이렇게 있겠죠. 여기를 0으로 잡은 거라고. 그러면 이 값하고 이 값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값이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 나타내는 이 길이는 뭐냐? 이 차이하고 이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 더 크다? LICL이 더 크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얘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얘가 제일 결합 길이가 멀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릴까요? 더 높게?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그리죠. 이쪽. 무조건 그 거리하고 안정은 반비례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봐요. 여기가 일사분면이죠. 여기는 3. 실제로 분녀해서 이렇게 출처가 됐어요. 네. 여러분, 결합 거리와 결합 에너지를 물을 때는 여기는 소용없어요. 이사분면과 사사분면 소용없어요. 뭐만 답이다? 1 아니면 3이 답이에요. 무조건.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왜 이런가를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잘 보세요, 이제.
이걸 증명해 보겠습니다. 오. 이온 결합력은요, 보세요. 이온 결합력이에요. 에너지 아닙니다. 힘이죠, 힘. 네. 맞죠? 이 결합력은 얘랑 비례해요. 결합력이 세면 얘도 센 거예요. 그럼 이 결합력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쿨롱의 힘이라는 거예요. 전기력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쿨롱의 힘 F는 실제로 이렇게 써요. 쿨롱산소 K에 얼 제곱에 전하량의 곱으로. 여기서 Q 프라임은 양전하, 음전하의 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실제로 여기서 도입할 때는 얘들은 뭐 곱하기 뭘까요? 이게 돼요. 여러분 뭐 나와요? 둘이 곱하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인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마이너스 곱하면 뭐 나올까요? 플러스. 그게 반발력이라는 뜻이라고요, 방향. 아셨죠? 그 다음에 이 얼은 거리입니다, 거리.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요. 이 이온 결합력이 크려면 전하량의 곱이 어떻고? 작고. 커야죠. 음수연. 어머나. 음수나 양수는 인력이냐 반발력이냐를 뜻하는데 얘들은 어차피 양이온과 음이온이니까 다 마이너스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절대값이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Q 값이 크고. 알겠습니다. 자, 이랬어요? 네. 됐어요? 크고 R이 어때야 돼? 작아야지. 그렇죠. 그런데 이 둘 곱이 R보다 더 우세하게 작용합니다. 알겠어요? 전하는 곱이 얼보다 더 우세하게 적용한다고요. 그럼 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LICL, NaCl, KCl, 얘들 얼값은 누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크죠? 맞잖아요? 그럼 이온 결합력은 누가 제일 세요? LH. 이쪽으로 갈수록 됐죠? 이게 성립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모두 전하는 법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로 갈수록 녹는 점이 높다. 여러분, 녹는 점은 물리변화, 화학변화. 물리변화잖아. 이건 단순한 척도라고, 척도. 결합력이 세면 녹는 점이 높더라. 이런 거지. 녹는 점이 결합에너지 값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시험에 얘가 나오거든? 잘 봐. 잘 봐. LICL이, 응? 잘 봐라. 이름은 얘가 더 세죠. 크니까. 거리에 상관없이 얘가 더 크니까. 그런데 얘보다 더 센 애는 얘들은. 일단은 전하 먼저 구하고 그거 똑같으면 그렇지. 그 다음에 거리 찾아야 됩니다. 그럼 더 센. 이러면 더 센 거죠. 최강자는 최강자죠. 이해 갔어요? 이게 얼마 차이 나느냐? 자, 얘 정도가 예를 들어 NaCl이 800도 씩은 되거든요. 860, 90이 LICL인데 얘 정도 되면 2800이에요. 바로 뒤에서 펴 있어요. 쟤는 그 얘는 살벌하죠. 여러분, Al2O3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얘가 3000도씩 가는 게 이렇게 가요. 근데 땅 속에 다 얘로 존재하거든요. 니네 자연계에 제일 많은 금속이 누군지 알지? 지각에 제일 많은 금속. O, C, 그 다음 누구야? 천. 이거거든. 네.
얘가 제일 많아요. 근데 얘가 제일 나중에 썼어요. 여러분 철기 시대 다음이 얘예요.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 때는요. 알렉산더 대왕은 알루미늄 광고를 썼대요. 알루미늄 나이프를 쓰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왕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나라를 많이 정복했으니까. 그 왕들은 금 왕관에 금 접시 이런 거 쓰게 하고. 그만큼 알루미늄이 귀했던 시대가 있었다고. 근데 훅이라는 과학자가 빈정석을 통해서 이게 녹는용 600도씨로 뚝 떨어뜨리는 바람에 총매를 써가지고 지금 알루미늄 똥값이에요. 알겠어요? 아주 알루미늄 똥값입니다. 실제로 알루미늄 옛날에 엄청 비쌌어요. 자, 그 당시에는 어떻게 만든 거예요? 깎아서 만든 거예요? 아니죠. 순수 알루미늄으로 발견되는 것만 쓴 거예요. 아, 결합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귀하죠. 땅속은 다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안 거는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양형과 음이온을 먼 거리로부터 측정을 해보니 서로 당기는 인력이나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나 어차피 거리가 가까워지면 다 쿨롱의 힘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이렇게 다 세져요. 거리가 가까워지면 얼제국이니까. 문제는요. 서로 멀리 있을 때는 인력이 우세한데 너무 가까워져 버리면 반발력이 우세하다라는 거죠. 그걸 에너지에 따른 힘줄로 그려보니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은 인력의 에너지 변화와 반발력의 에너지 변화를 서로 합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정확하게 합력이 0이 될 수는 없어요. 작용점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더라도 이건 단순하게 이 그림은 여러분들 이해를 도우려고 선생님이 써준 것 뿐이에요. 이거 이렇게 겹치지 않아요, 사실. 시험에서 저렇게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해하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게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인력에 대한 에너지 변화, 반발력에 대한 에너지 변화를 봤을 때 이 거리에 따라서 오른쪽은 무엇이 우세하다? 인력 그래프랑 비슷하다. 인력이 우세하고 이 상태 거리 안쪽은 반발력 그래프랑 비슷하다. 반발력이 우세하다 정도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거가 딱 이 상태 거리예요. 요때가 결합 에너지고요. 근데 이게 NaCl 그 다음 누구? LiCl 누구? KCl 요 셋만 나와요 시험에. 이 그래프상에서. 왜? MgO 이렇게 그려버리면 MgO는 또 NaCl보다 거리는 멀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막 사사분명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니네가 헷갈리겠죠? 그래서 거리에 따른 이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는 얘밖에 안 나온다. 알았지? 그런데 시험에는 총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 문제도 많다. 그때는 무조건 전화량 곱이 얘는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알겠어요? 원래 거리가 자주 나오는데 전하가 나올 수 있어요. 거리는 얘로 나온다고 그래프. 근데 그냥 오지선다로 다음 이온결합 물질 녹는점 제일 본 거는 이거 무조건 찾아야 돼요. 이까지예요. 네. 알겠습니까? 네. 거기 그래프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그런 겁니다. 아셨죠? 네. 맨 끝에 이온결합 물질의 구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덩어리로 존재한다고. 네. 또 하나 이렇게 고체가 되면 전도성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배웠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로 가봐요.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이에요. 여러분 이 화학식의 가장 큰 원리가 뭐라고? 전하의 합의보다 0이다. 전하의 합이 0이다. 그런데 잘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이겁니다. 어차피 단원자 이온은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어요.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 외우고 있는데 다원자 이온을 잘 보세요. 특히 이런 애들. 여러분 얘 무슨 이온이에요? 저거 수산화이온. 그렇죠. 얘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요거 그려놓으세요. 저건 무조건 수산화이온. 예. 여러분, 왼쪽 동그라미 두 개가 산소예요, 수소예요? 수소죠. 네, 산소죠. 산소죠? 그럼 잘 보세요. 산소 전자 외곽에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보세요. 이러면 산소 거 다 그렸죠. 네. 그 다음, 수소는 외곽에 전자 몇 개 있어요? 한 개.
그럼 수소가 다 그렸죠. 그런데도 전자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가라고. 요게 누구 거라고, 요게? 아이씨. 빨간색이 없으니까. 요게 전자가 더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게 수산화이온 그래프입니다. 아시겠어요? 다음. 가끔 모의고사에 얘 나와요. 시아나산이온이에요. C하고 N이죠. 네.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탄소잖아요. 왼쪽에 있는 거. 전자, 탄소 전자 몇 개 있어요? 외곽에. 4개 있습니다. 여기 4개 적어요. 네. 그 다음 보세요. 질소는 전자 몇 개 있어요? 질소는. 3개. 7개 있어야 되잖아요. 7번이니까. 외곽에. 그러면 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러면 총 몇 개가 됩니까? 이렇게 되면. 얘 전자가 지금 2, 4, 13개. 지금 2, 4, 6, 7, 7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5개가 됐잖아요. 여기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죠? 그러면 여기를 자 보세요. 지우고 얘가 지금 탄소지 않습니까? 탄소고 요렇게 전자가 있다고 치고 그 다음 얘도 여기다 이렇게 그릴게요. 제가 그려놓고 노란색이 누구고 탄소고고 파란색이 질소 거야. 그러면 요놈이 하나 빼들어야겠다. 그래 서로 8개, 8개가 딱 맞거든. 무게 전자는 들어오고. 이 그림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거? 형식전화 가지고 찾아서 여러분들이 구해서 원리를 통해서 얘를 형식전화가 마이너스 1 나오게 찾는 구조가 얘밖에 없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일반화학에서는. 우리는요, 이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바로 시아나산이온의 그래프구나, 그림이구나라고. 사진 보는 거예요, 사진. 이 둘밖에 안 나왔어요, 여지껏. 알았어요? 네. 다원자 이온의 그림 모양. 자, 다원자 이온 나왔으니까 하나 더 보여줄게. 이건 여러분들 알 수 있어. 잘 봐요. 얘 누굴까요? NH. 맞았어요. NH4예요. 자, 여기에 얘들은 다 누구 거다? 이거 수소 거예요. 이건 누구예요? 질소죠. 네. 근데 위에서 질소가 배유결합한 거예요. 수소 이온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NH4예요. 그래서 니들한테 시험에 나올 때 보면 이 중심원자 있죠? 네. 중심원자는 몇 번 온다냐면 마치 보면 CH4처럼 생겼거든요. 이게 NH4로 나오고 그 다음 하나 더. 이거 누굴까요? 얘는 수소입니다. 무조건. 이 가운데 보라색은 누굴까? C. 전자 세봐.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보라색 전자수 세봐 몇 개야? C. 전자수가 몇 개야? 산소. 산소입니다. 이거 산소. 다시 말해서 하이드로늄 이온이에요. 아까 나왔던 거요? 예. 요 4개는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나중에라도 보면 이거 본 거다라고 정도 할 정도로. 알았죠? 다원자 이온에서 이런 것들 아니면 거의 안 나오죠.
자, 여러분. 이제 이온결합 물질의 하나 더 하나. 여기까지만 하자.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온결합력 있지. 이거에 대한 증명은 다음 시간 시작하면서 하고 문제 몇 개 풀고 이제 공유결합 넘어갈게. 저희 뒷까지 숙제가 그러면 숙제는 저기 없다고 165대? 없다고 보셔야 되는데 근데 한번 풀어놔봐. 159쪽하고 그 다음에 아 여기 160쪽은 풀 수 있고 여기가 아니구나. 아니 미리 해놓으면 나좀 숙제. 그 다음에 163쪽까지만 해와. 163쪽까지만. 너희들이 풀 수 있어요. 알았지?